두 번째 이슈는 이 그림 한 장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등에 보침을 잔뜩 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보부상의 모습입니다. 보아하니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러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 인기는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전장용 반도체,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지 두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장용 반도체 투자에서 이것만큼은 꼭 봐라. 뭐가 있을까요? MCU죠, 역시 MCU. 네.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MCU가 이제 그 전장용 시스템을 그 제어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칩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단 그 해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국산화시키려고? 네. 그게 바로 이제 텔레칩스. 예, 텔레칩스가 이제 그러는데 예. 텔레칩스가 독자 개발한 자동차용 이 MCU가 국내 전체 물량 가운데 이제 원래 97%, 98% 수입 의존하던 거를 네. 이제 시장 캐파를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국내에서 독자 개발이 성공했다는 건 되게 큰 이의가 있겠고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시범 생산 중으로 현대모비스랑 같이 예, 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그 이슈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용희 전문가는요? 세부적으로 어떤 쪽이 좀 점유율이 높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점유율이 있는 게 안전 쪽하고 네. 에이다스 쪽. 점유율이 한 20%대로 가장 큽니다. 여기는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느냐?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뭐 TPMS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에어백, 그다음에 추돌이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 이런 쪽이 이제 20%를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시 쪽이 한 17% 정도.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가 한 17%.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나 텔레메틱스 쪽이 한 16%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한다?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장용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배틀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배틀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자, 어딜 좀 눈여겨볼까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넥스트 칩. 넥스트 칩. 네, 이제 전장용 카메라도 늘어나잖아요. 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네. 이 카메라에 주로 활용하는 그런 부품, 그 칩들이 여기 넥스트 칩의 주요 제품이더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흑자 전환 예상을 봤을 때는 2024년 정도로 이제 넥스트 칩을 바라보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이 되게 강했었어요. 예, 이미 선반영이 되게 그렇죠. 빨리 되는 미리 칩을, 반영되니까. 24년 흑자면은 사실 네. 지금 반영되는 거 너무 빠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죠. 네. 그러네. 네. 예. 넥스트 칩. 좀 눈여겨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한 전문가는요? 일단 저는 전장용 설계, 반도체에서 설계 좋아. 왜 그러냐면 그 네덜란드의 NXP가 있고 독일의 인피니언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르네사스가 있습니다. 세 개 회사들이 이걸 과점을 했어요. 아까 그래서 뭐 97%, 98%이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했던 게 이제 텔칩스도 있지만은 LX 세미콘도 있고 어보브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 라닉스도 이제 MCU 개발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맡기느냐? 파운드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설계했는데 그렇죠. 설계한 거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거를 DBI텍한테 맡깁니다. 8인치 웨이퍼 전용으로 하는데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웨이퍼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면적마다 효율성이 달라요.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8인치 웨이퍼가 그 특화가 돼 있는 건데 DBI텍이 8인치 웨이퍼를 갖다가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좀 부각을 받는 건 전력 효율성이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가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줄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장타 종목을 찾아라. 두 전문가가 가져온 전장용 반도체 대장주 후보들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좀 공평하게 동시에 한번 얘기하는 것도 어떨까? 하나, 둘, 셋! 코아시아. 첫 번째부터 이렇게 겹치면 잠깐만, 맞나요? 코아시아? 잠시만 맞나요?
자, 이유가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자, 한 전문가. 코아시아 그룹에서 네. 이제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전장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엑시노트 오토의 경우에는 삼성하고 코아시아가 국내 유일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아시아를 좀 가져왔다. 저는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죠.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네. 실적은 아직은 좀 아니지만 네. 향후 미래성이 있고 최근에 암바렐라 이제 AI 비전 프로세서 디자인 서비스 협력 계약을 한다. 이 이슈가 있어서 주가 탄력성이 한 번 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반영이 더 되면은 나중에 추가 상승세가 더 크게 되겠죠. 그렇죠. 아직 실적은 안 되지만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 또 동시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버 반도체. 요건 다르네. 이기려고 준비를 했어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요거는 왜 2위인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왜 2위예요? 과거에 이제 실리콘웍스였어요. 그 펜리스 업체 중에 최대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제가 실적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출 1조 원 달성을 했었죠. 실적이 좋고 일단. 네. 그리고 LG 이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현기차 그리고 벤츠에 이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고 MCU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는 역시나 LX 세미콘 이렇게 고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오히려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반기 턴어라운드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한 전문가도 이를 갈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예. MCU MCU. 예.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산화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어버버 반도체가 이제 전장용 MCU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MCU 관련 신제품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족한 회사들은 어디로 좀 의존을 하느냐?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가 계속 주더라도 이게 좀 불안한데 불안하지. 다른데 좀 더 한번 맡겨볼까? 술 괜찮은지 네. 나오는지 볼까? 테스트 해볼까? 어버버 반도체 걸 쓰겠죠. 그래서 주차 보조 시스템용 MCU나 아니면 전장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한번 눈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버버 반도체. 주식 시장의 블루오션 전장용 반도체에서 선점할 장타 종목 마지막 종목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텔레칩스.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했다는 거는 중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영희 전문가 왜 텔레칩스입니까? 일단 전장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칩셋 미디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네. 삼성전자 8나노 반도체 위탁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장용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한테 지금 반도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팹리스 점유율에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MCU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 기업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텔레칩스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 패턴을 분석을 할 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주요 지지선에서 안착을 하는 종목들이 다시 횡보를 하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탑픽만 그래요. 탑픽만. 예, 실적 베이스 플러스 주가 패턴이 다 접목이 되는 기업들은 그 지지선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당하게 저도 1위를 꺼내드렸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장타가 사실 3루까지 가기에 무리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홈런 한 방, 시원하게 한번 레벨업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꿈의 신소재입니다. 꿈의 신소재는 이제 그래핀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래핀에 대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은 각기각지에서 많이 쓰일 텐데 이건 미래 사업이고 본연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리드 프레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드 프레임이 뭐냐면은 반도체 기판 있잖아요. 그 기판이랑 반도체는 따로 엮여 있죠.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보시면은 거미다리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되면 될수록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수혜를 많이 받을 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전력 효율성이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이거를 필리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 큰 손. 큰 손. 네.
저는 항상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매일매일 파악을 하는데 최근에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 큰 손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실적 베이스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DDR5에 대한 FC, BOC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판매 가격이 20%에서 3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마진 원가가 많이 남겠죠? 그러면은 이 고객사가 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DDR 샘플 인증은 조금 늦었어요. 근데 DDR5 생산 비중이 이제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증산을 하겠다. 근데 DDR5로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서버 업체들이 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냐면 전력 효율성이 25%가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DDR5 매출을 앞으로는 하반기 내년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조심스럽게 네. 여지를 남기면서 네. 홈런 한 방 날려봅니다. 홈런. 네. 여러분의 계절 업그레이드 해줄 한영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조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존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렙 박조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